아트 프로젝트 그룹 나무꽃입니다. 저희는 단지 그냥 곡을 연주만 해가지고 무대에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공연 자체를 창작을 해서 그 음악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활동들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음악 하시는 분들, 소리꾼 그리고 퍼커션 연주자, 베이스 연주자가 있지만 실제로 은숙님께서 이제 공연을 기획하시고 스토리라인을 만드시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경 쓰는 부분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한국 무용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보이들도 같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의상들도 일부러 더 직접 그 의상하신 분들한테 직접 이제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전달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의상, 그러니까 의상적인 것도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그 위에도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 글씨 뭐 이런 것들도 다 합쳐진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문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설문대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에다가 설문대 할망 신화 이야기를 덧붙여서 무용 공연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뭔가 그 설문대 할망님이 제주를 만드셨잖아요. 제주를 만드셨는데 이제 할망님이 보셨을 때 너무 이제 제주 안에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슬픔이 너무 많고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상여라 그러면 굉장히 크고 다들 죽음만 뜻하는데 사실은 그 상여가 죽음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꽃상여를 보면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상여의 아픔을 다 실어서 내보내면 거기에 아픔이 실어서 내보내지긴 하지만 내보내는 걸 보면서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여에 내보내지만 옛 제주가 돌아오는 의미도 있어서 제목을 상여에 실어서 아픔을 내보내지만 다시 예전에 제주의 모습이 다시 돌아오는 거를 만들고 싶어서 상여 탐나여 돌아오라라는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걸 만들면서 아픔을 내보내는 뜻도 있었지만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그 공연을 만들었었어요. 해녀 흥타령은 원래 남도 민요 중에 흥타령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흥타령은 남녀간이든 그 사랑의 그 그리움을 담아져 있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주에 이제 이주해가지고 흥타령을 만들고 싶었어요. 해녀에 관한 흥타령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주의 해녀분들이 참 고생이 많잖아요. 항상 바다의 물속에만 계셔야 되고 모든 그 일들을 다 해녀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시지만 그래도 물속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게 보여서 그 남도 민요의 흥타령을 해녀 흥타령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곡이 해녀 흥타령이에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고 그 곡 안에 그 남녀 간의 그리움이 들어있지 않고 제 곡에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이 들어있는 곡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는 해녀들이 딸이 엄마의 길을 그대로 보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해녀타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바다리랑은 원래 반영규 시인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고요. 국악 민요에 있는 곡이에요, 사례바다리랑은. 그래서 한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다 실어져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장작 한 10분가량 되는 곡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이제 편곡을 좀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선율악기가 클래식 기타가 들어가 있는 곡인데 저희가 이제 셋이서만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인의 일대기가 다 들어가 있는 가사 내용이가 일대기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루해하지 않는 음악을 오늘 이제 그 녹화했던 곡들은 다 조금 좀 조용한 곡들이었는데 실은 그러지 않은 곡들이 저희 음반에 저희가 하는 곡들에 그러지 않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대중들이 국악 전통음악 곡이라 그러면 좀 다 지루해하고 좀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음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또 클래식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또 재즈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같이 해보면 굉장히 대중들이 느꼈을 때 되게 재밌다.
귀를 조금 쫄깃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 전통 음악도 이렇게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같이 하면 굉장히 재밌겠구나, 재밌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났어요. 만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만났더니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그냥 어떤 음악이든 어떤 곡이든 내놓으면 너무 훌륭한 곡이 돼가지고 만나니까 네, 그래서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팀 내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 국악 소리꾼과 그다음에 클래식 연주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즈를 기반으로 연주하는 사람인데 이 저희 나무꽃 안에서도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은숙님께서 기획하셨던 공연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뭐 작년 재작년 공연 같은 경우는 여기 퍼커션 하시는 분이랑 장구랑 아쟁이랑 연주를 시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리꾼이랑 1대1로 시킨다든지 아니면 피아노, 플룻 그리고 대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 그리고 탭댄스 이런 것들을 계속 꼭 다른 분야로 이렇게 하시는 걸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저희 팀 내에서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들도 계속 그런 면에서 꾸준하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항상 저한테 과제를 던져주시는데 이번에 한번 이걸 해보는 게 어떻겠니 과제를 던져주시는데 아 진짜 음악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3년 전에 이분 때문에 했었고 그 다음에 와 이렇게 힘든 적 있었나 그 생각을 또 이분 때문에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재즈하는 사람이라서 국악에 익숙해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도 국악이 나오면은 예전에는 안 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변했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감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즐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아마 퍼커션 하시는 이병준 씨도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걸로 저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서양 타악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구 선생님 리듬을 제가 이제 서양 타악기로 연주를 하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고 저는 그냥 서양 리듬을 쳐야 이제 장구랑 더 맞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한 리듬 쪽에서도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뭐 이제 다 원래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리듬들이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뭐 음악은 하나다 뭐 이런 음악은 언어로도 통한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저희들한테는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졌을 때 은숙 그 리더이신 은숙님은 그 국악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너네들은 서양 음악하고 저분들은 국악하고 그냥 합쳐지는 거를 내가 원하고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절대 우리가 국악 퓨전한다고 해서 국악 흉내 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좀 많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재즈가 저희 국악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음악이 가장 많이 닮아 있고 콜라보를 하다 보면요, 이 가장 이질감 느껴져 있는 게 뭐냐면 서양 악기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일렉기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드럼을 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장단이나 이런 기법 같은 경우를 똑같이 하려고 흉내를 내세요. 흉내를 내시면 그게 아예 똑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어설프게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그게 듣는 게 굉장히 이질감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또 그걸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네, 퍼커션 같은 경우는 장단을 똑같이 국거리 장단을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친구들이 하다가 장단을 삐끗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질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너희는 너희 거를 해라. 하다 보면 맞춰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연주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다 보면 그 재미를 느끼고 하게 돼요. 근데 자꾸 뭔가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들도 하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악은 저희 전통 음악이든 서양 음악이든 재즈든 클래식이든 하나입니다. 정말 이 친구가 얘기했듯이 음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은 전통 음악만 고집해야 되고 클래식 하는 사람은 클래식만 고집해야 되고 재즈 하는 사람은 재즈만 고집해야 된다는 거 글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꼭 고집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요즘 트로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물론 전통음악은 전통음악 고집하고 계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같이 상생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상생하는 팀입니다. 네. 전통음악 했다고 해서 전통음악만 좋아하지 않고 서양음악 그리고 워낙에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오빠가 아쟁을 하시는 분이라서 아쟁도 베이스 쪽이거든요. 베이스 악기를 완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서양 악기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이 친구나 이 친구한테 오히려 더 에너지를 받고 있어서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수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플룻이랑 대금이랑 같이 뭔가를 해본다는 거, 그리고 뭐 드럼이랑 아쟁이랑 해본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클래식 연주자도 뭔가 다른 장르의 음악하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니까 뭐 서로 뭐 이득을 취하자, 뭔가 배우자, 성장하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서 서로 보여줄 때 거기에서 그 공간 그리고 그 순간에 서로 영향받는 거 저는 그게 그 영향 서로가 받는 영향을 제일 극대화시키고 그거를 살리고 그걸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아마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때 동안 제가 공연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클래식 연주자도 그냥 하던 대로 오히려 더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또 국악학 하시는 분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올해 공연 기획이 되게 많았어요. 공연이 많이 있었었는데 제 개인 앨범도 있었는데 저희 이제 박수현 친구가 이제 연주자가 편곡했던 곡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실은 올 초에 앨범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재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앨범을 제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준비했던 것들은 그 전통 판소리의 한 대목을 은숙님이 이제 선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음악적으로 고민을 해서 아마 뭐 아무래도 저의 색깔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사 색깔이 묻어날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기존에 있던 판소리 곡을 차용해서 하는 곡들도 있을 예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곡들을 뭐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녹음을 했던 곡들도 있었고 아마 오늘 들려드렸던 곡들보다 오히려 좀 더 전통적인 색깔이 더 나지 않을까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소재도 그렇고요. 저희들 팀 자체가 뭐 이제 클래식 하는 친구도 있고 재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나무꽃 정규 앨범에는 그 느낌이 좀 더 많이 묻어나오지 않을까 해요.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